이 피프티 사태가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물론 9일날 피프티 멤버들과 이 전홍준 대표님의 조정기일이 잡혀 있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이 조정기일이 잡혀 있다라고 한들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조정기일이 진작에 잡혀서 해결을 봤어야 그 조정이 의미가 있는 법인데 지금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이 조정기일을 잡은 그런 날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 간의 극적 타결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태다라는 전망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피프티 멤버들에 관련된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제가 커뮤니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피프티가 만약에 이기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 자, 중소기획사에서 열심히 연습생들을 발굴하여 레슨을 시키고 상품성을 갖춰 데뷔를 시키게 되고 그 신인이 만약 대박 조짐이 보이게 될 경우 자본력을 갖춘 회사들이 소속 직원 및 매니저들에게 접근하여 자리를 보장해 줄 테니 회사 기밀 자료 유출을 지시하고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것은 없기에 뭔가 소송을 걸 만한 자료들을 확보한 뒤 멤버들 영입에 선동을 시작하고 멤버들보다 이 기존에 있었던 기업 대비 자본력이 있는 곳에서 활동한다. 이것이 본인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 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고 피프티 판례 등을 종합하여 가처분이 인정되고 인용된다. 중소기획사의 피눈물이 끊임없이 번지게 될 거다. 그만큼 지금 피프티와 전홍준 대표님의 이 소송 사례는요, 이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홍준 대표님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얼마든지 자본력이 있는 그냥 돈만 있는 회사라면 우리가 저 아이돌 그룹 뜰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있는 멤버들 빼오자. 돈만 투자하면 다른 업종에 있었던 기업들조차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 역시 피프티도 그렇게 해서 대박 났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나? 우리도 가처분 진행하자. 어차피 승소할 텐데 뭐. 왜냐? 피프티 판례 아시다시피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요. 이 소송 사건에 대한 결과를 판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판례를 앞세워서 비슷한 사건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는 법리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피프티 사례가 만약 피프티 멤버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해질 일이냐라는 걸 딱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홍지윤 씨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홍지윤 씨가 소속사와 소송을 했었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승소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에서는 그저 이런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이 소속사하고 가수 간의 신뢰관계가 다 박살났는데 뭐 계약 유지해봐야 의미가 있겠나? 그런 식으로 승소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 요번 피프티 역시 그런 사례가 된다면 이제는 템퍼링이라고 불리우는 멤버들을 강탈해가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번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홍준 대표님은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패소를 하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불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행보가 어떻죠? 부모님들이 특허 신청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피프티 멤버들 모두가 아직까지도 그 어떤 입장문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굉장히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과 내일 만나게 될, 당장 내일이죠. 9일이니까. 그 조정 기일에 무슨 좋은 결과가 드러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 사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 굉장한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전홍준 대표님의 로펌이 공개가 됐죠. 바로 법무법인 광장. 자, 이 법무법인 광장은요, 실력파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전문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정말 웬만한 소송에서는 패소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변호사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장의 변호단을 보면요, 정말 쟁쟁한 분들이 한가득합니다. 변호사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분들이 승소를 위해서 다 같이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광장이라는 변호사를 전홍준 대표님이 선임을 한 상태죠.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이쯤 되면 저라면 너무나 식겁하는 마음에 전홍준 대표님과 빠른 합의를 아마 종용할 것 같은데, 이 멤버들은 그럴 의지가 전혀 존재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전홍준 대표님이 저 광장에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법무법인 서정이라는 또 다른 실력파의 변호단들도 함께 꾸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 이 쟁쟁한 광장과 서정이라는 이 엄청난 변호단을 과연 이 어린 피프티 멤버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안성희 대표가 그렇다면 더기버스 소속사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한 변호단을 따로 지원해 줄까요? 그럴 리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안성희 대표는 자기 앞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최근 이진호 유튜버 영상에 따르면 이 안성희 대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만나 자신의 입장 표명, 인터뷰도 진행을 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의 승소를 신경 써줄 수 있을까요? 자, 이 변호단이라는 건요, 모르겠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이 어떠한 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피프티 멤버들의 변호단은요, 의뢰자인 피프티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 승소를 확신했을 겁니다. 아마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소송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 봤지만 변호사들은 패소한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뢰를 받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의 변호단이 이들에게 패소할 거라고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이 왜 승소를 확신하느냐? 아마 그 변호단의 이야기들을 듣고 확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가처분 승소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요,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의 엄청난 변호단들은요, 그 이후에 이의제기와 손해배상, 엄청난 위약벌까지 모조리 청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소송전을 피프티 멤버들은 해나가야 할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멤버들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은커녕 입장문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쌓여져 있죠. 그런데 그런 소송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표권까지 출원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이 멤버들의 부모님들, 아마 이 돈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소송을 아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단 이 퀄리티 보이시죠? 이 엄청난 분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가처분 승소의 경우는 홍지윤 씨처럼 이 법원의 입장에서 그래, 뭐 어차피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니 이 효력 정지를 인용해 주겠다 라고 될진 몰라도요, 이 홍지윤 씨 역시 이전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만큼 이 피프티 멤버들 가처분 인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이 엄청난 변호단들의 손해배상 청구, 위약벌 청구, 그것을 막기 위한 변호사 비용만도 천문학적일 텐데, 이 미국에서의 저작권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저작권료마저도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수입도 없는 상태예요. 돈 한 푼 못 벌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이 과연 이 전홍준 대표님의 엄청난 변호단들과의 소송전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암울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승소를 확신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말 안성희 대표를 너무나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는 이제는 전홍준 대표님이 정말 저런 노양심적인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참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가처분 신청마저도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 처리가 된다거나 패소가 된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서는 향후 그 어떤 가요 활동도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멤버들이 패소하고 나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눈물의 사과를 하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글쎄요, 대중들이 그 용서를 받아줄지 저는 상상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프티 사태가 계속하여 악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피프티 사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조종길이 드디어 내일 9일로 잡혀져 있지만 여전히 암흑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피프티의 소속사인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가 굉장히 깜짝 놀랄, 좀 어찌 보면 악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이 기사인데요.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VC 외면받은 이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만 제가 쉽게 최대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걸그룹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어트랙트가 최근 진행하는 펀딩에서 다소 무리한 투자 조건을 제시했던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봤더니 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지난 6월 총 20억 원의 외부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이 어트랙트가 발행한 것을 이렇게 예스24와 한세실업이 10억 원어치씩 인수하는 구조가 된 거죠. 당시 투자 전 어트랙트의 기업 가치는 600억 수준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트랙트의 몸값이 올 들어 수직 상승을 한 거죠. 바로 소속 가수인 피프티의 대표곡 스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진입하며 돌풍을 일으킨 덕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시드 투자 유치 당시 인정받은 기업 가치 2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3달 만에 몸값이 3배나 오른 600억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서 피프티가 빌보드 차트를 뒤흔드는 등 인기몰이를 하니까 이 벤처 회사에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렇게 투자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트랙트를 투자 검토하던 많은 기업들이요, 결국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투자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조건이 현실과 괴리감이 컸다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다 가타부타 뺀다 하더라도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어트랙트의 기업 가치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투자에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채권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려다 보니 모험 자본 성격을 띠는 이 투자 유치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피프티의 화제성을 이어갈 만한 제작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점들도 이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어트랙트를 투자 검토한 심사 입장에서 밝힌 이야기를 살펴보면 발매한 큐피드 곡이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긴 했지만 원히트 언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안정적인 프로듀싱 역량이 필수라고 봤다. 지속적인 흥행을 보증할 만한 인력 구성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다 좋아요. 신생 소속사이고 신생 걸그룹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인이 뭐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 이 멤버들조차 전홍준 대표님의 통수를 치고 지금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이 어트랙트에 투자를 하려 하겠습니까? 물론 신생 기업이고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히트를 치려면 피프티 멤버들이 단합해서 전홍준 대표님과 해외 일정, 국내 일정, 후속곡 내고 방송 활동하고 빌보드 차트는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이게 시너지가 나서 1년, 2년 시간이 흘러야 정말 엄청난 투자를 받는 그런 가능성의 기업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피프티가 지금과 같은 소송 사태만 벌이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땐 이런 엄청난 기업들의 투자, 어트랙트, 소속사, 전홍준 대표님이 충분히 끌어오고도 남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뒷감당 피프티와 안성희 대표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도 안성희 대표의 충격적인 혐의가 폭로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룹 피프티는 해외의 인기가 여전하다. 북미 주요 음악 차트에서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서는요. 피프티가 그들의 히트곡이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 오르면서 방탄소년단과 붙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다. 피프티의 싱글 큐피드가 빌보드가 선정한 금주 미국 팝 에어플레이 라디오 방송 횟수 차트에서 7위로 새로운 정점을 찍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번 기록으로 큐피드는 팝 에어플레이 차트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른 곡이 됐다.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가 지난 2021년 해당 차트에서 최고 기록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 피프티 인기가 미국에서는요. 큐피드라는 노래에 한정해서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가 올랐었던 최고 기록 7위를 이번에 피프티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대기록입니까? 이 대기록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제는 나아가서는 더욱더 큰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던 이들의 행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포브스에서는요, 앞으로 몇 주 동안 큐피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 단계만 더 오르면 버터는 3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해당 차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건 명실상부 방탄소년단입니다. 바로 2020년에 발매한 다이너마이트 차트에서 5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프티 멤버들 이런 신생 그룹이 7위를 기록했다라는 건요. 방탄소년단이 기록한 순위만큼이나 어마무시한 대기록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도 이 피프티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통수를 쳤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안성희 대표와 더기버스의 충격적인 또 다른 횡포들이 적발이 됐는데요. 바로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서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장품 광고 계약건에 대한 삭제 부분이었다라고 해요. 피프티의 이메일을 복구해 보니 이런 엄청난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였느냐?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먼저 간단히 저희 그룹사를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땡땡땡 일본 상장사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심의 사업을 시작하여 최근 다양한 신규 사업, 투자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회사이고 자신이 총괄을 맡고 있다. 모 회사는 땡땡방송이라는 일본의 방송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광고 계약건. 한국의 화장품 광고 모델로서 이 피프티 멤버들을 추천한 거였어요. 근데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는 일본 현지의 워너뮤직과 업무 제휴까지 맺고 있어서 이 건이 성사가 되었다면 이 멤버들의 홍보와 경제적 이득이 엄청났었던 사안이었다라고 해요.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안을 이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폐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메일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들이 이어졌다고 해요. 당시 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소속사 이메일 계정 관리 자체를 이 B사, 백이사라고 하죠. 이 백이사라는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게 된 건데 여기에 백이사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해요. 우선 이메일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땡땡님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텐데 제가 일본에 있는 관계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프티님, 데뷔 전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자신들은 이 그룹사가 일본의 상장사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심의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다양한 신규 사업도 하고 있고 투자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신이 총괄을 맡고 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엄청난 이메일을 받은 어트랙트의 이메일 관리자였던 백이사는요. 독단적으로 광고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 이 B 이사가 이메일을 받고 나서 보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아이돌의 랩 파트를 담당했던 트레이너였던 땡땡땡 선생님을 통해서 연결을 받았다. 화장품 브랜드 모델건 제안이다. 그런데 현 시점은 어려우니 다음 시점으로 거절하겠다. 야, 거절한 거예요. 이 백이사라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이메일이 삭제된 부분이 복구가 될 때마다 확인되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해요. 업무상 주고받는 이메일 내용 중에 항상 크크크, 힛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던진다라고 해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 메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광고 제안 거절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황당한 건 이 멤버들의 위약벌, 이 활동 기간 동안 매출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이 위약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호 유튜버도 여기에 대한 조항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위약벌 나와 있는 걸 보면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계약 또는 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의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 엄청난 위약벌로서 소속사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6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아니면 뭐 5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1개월당 1억 원에 가까운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멤버들의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이 6년 6개월이에요. 이 평균 매출액을 만약 6년 6개월, 한 78개월 정도를 곱하면 70억 원이 넘는 수십억 원의 위약벌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은 별도고요. 이 위약벌이라는 금액도 피프티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례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메일 내용들이 이진호 유튜버가 계속 발췌를 해서 복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백이사 누구의 사람입니까? 바로 안성희 대표의 사람이잖아요. 이 안성희 대표의 사람인 백이사가 이렇게 뒤에서 피프티 멤버들의 광고를 모조리 거절하고 말도 안 되는 독단적인 선택을 해왔다라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없죠. 아마 이 내용들을 모조리 발췌해서 제 생각에는 정홍준 대표님이 소송전에 추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희 대표와 더기버스의 백이사 과연 뒷감당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광고 계약건도 어트랙트의 소속사 그리고 정홍준 대표님과 그 어떠한 의견도 주고받지 않은 채 자신들 마음대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송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을 당연히 안성희 대표와 이 백이사라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피프티 멤버들이 이렇게 순위가 오르고 있고 순항을 해 나갔고 안상희 대표와 연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2의 방탄소년단이 되고도 남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피프티 사태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번 전달드렸습니다. 이 하이브 아메리카 미국 래퍼 칼리가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이브 아메리카 산하 소속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래퍼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바비 OST 곡을 발매했던 가수예요. 그런데 이 가수는 하이브 아메리카의 전속 계약이 되면서 지금 미국 힙합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만약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만 만약 활동을 해 나갔다면 글쎄요. 지금 저 래퍼 못지않은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워진 안상희 대표의 이력까지 거기에 전혀 관련 없다는 손승혜 씨까지 두 사람 모두가 도피를 한 채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 심각하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피프티 계약 해지를 지켜보며 합리적 의심을 해왔던 인물이 바로 이 안상희 대표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이전 사례인 손승연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파장은 커졌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건지 자기의 주장만을 던져놓은 채 감감무소식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안상희 대표의 학력, 이력 위조 이런 사건들이 은근슬쩍 대중들의 시선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 피프티 멤버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최악의 행보를 걷게 됐습니다. 자, 피프티 멤버들에게 마지막 오게 될 기회 바로 요번에 오는 조정 기간이죠. 하지만 이 조정의 기간 과연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대표 쪽에 음악 프로듀싱 업무 이외에 멤버 관리와 부모님들의 소통까지 일임하여 깊은 신뢰관계를 맺은 것 같았지만 상황이 엎어지면서 모든 게 과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 처음 연습을 시작하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자고 다짐을 했었던 이들이 자신들이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거나 함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자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멤버들은 지금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대중들이 외면하게 됐죠.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 편에 왜 섰는지에 대한 이유도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큰 문제는요.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껏 현재 상황에 대처해온 모습들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노래 하나를 히트시킨 신인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소속사가 필요하고요. 소속사에 기대야만 하는 신인 가수들입니다. 회사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신뢰관계를 가져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자신들의 말처럼 지금이 그룹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이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릇을 깨버린 건 정작 자신들이었죠. 물론 깰 수 있는 상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커리어를 쌓고 회사에서 독립하여 스스로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스티비 원더와 같은 불세출의 거장도 창작의 자유를 소속사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무려 9년을 기다려야 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작 데뷔 9개월 차의 걸그룹이 아직 자신들만의 음악 색깔을 확립도 하기 전에 만인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을 들며 물심양면 지원해온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소속사와의 분쟁을 일으킨 기존 국내 아이돌 그룹들처럼 피프티피프티 역시 명백한 피해자로 인식이 되어 대중들이 이들의 편에 선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이건 그것과도 다른 전대미문의 사례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은 여러모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너무나 불리합니다. 통수돌과 같은 감정적 빈정거림은 지양이 돼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여론은요, 누가 봐도 전홍준 대표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진실 이전에도요, 도의적 차원에서 본다 해도 피프티피프티 측의 대처는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라는 게 대중들, 팬들 사이의 의견인 거죠. 물론 이 골든타임 과연 가능할까요? 오는 9일에 국적 타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된다고 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신뢰하고 있는 안성희 대표와 그의 측근인 백이사는 이렇게 자신들의 화장품 광고조차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간에 나오는 의견들로는 자신들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오고 난 뒤에 이런 각종 광고 계약건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연결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꼼수의 한 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지 많은 대중들과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정상적인 활동 가능할까요? 이 분쟁 조정 기일 9일 날로 확정이 됐죠. 비공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정말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9일이라고 해봐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8월 6일 이번 주에 있을 수요일 날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언론사와 많은 전문가들이 국적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이때까지 있었던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일명 통수, 이 통수 사태가 대중들이 바라보고 심지어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도 그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통수 사례는 사실 전무후무하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난 대사건이 되고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듣고 나셔서 굉장히 분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지금 이 9일 확정 분쟁 조정 기일, 글쎄요, 많은 분들은 의미 없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아가서는 이들의 2기 멤버가 이제는 정말 나타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최근 이진호 유튜버를 통해서 나온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2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홍준 대표님의 일종의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나아가서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찌 보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볼 때는 전홍준 대표님이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9일 날도 여기에 대한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 사태 수습이 쉬울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함께한 이 전홍준 대표님, 제가 여러 번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에 관련된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달 전에 화이팅 외쳤는데 어트랙트 돈 문제일까? 피프티피프티 템퍼링일까? 이런 기사가 당시에 올라왔단 말이죠. 어트랙트 연습실 대여 비용도 어려웠나? 흔들리는 회사 재정, 정산 문제, 돈 없는 중소 엔터사의 현실,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어트랙트 연습실이 있는 건물 소재지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당시 때 뭐라고 기사가 났었느냐?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전입 가경이다. 멤버들은 소속사를 믿지 못하고 소속사는 외부 세력 개입이라며
바깥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렸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드는 등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리우던 피프티 서로 간의 불신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원래는 계약 종료였어요. 짐을 빼고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계약 연장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잘 되어 기분이 좋네요. 자, 지난 4월 이 기사를 쓴 기자는요. 서울 강남구 학동로 도로변에 위치한 피프티의 연습실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습실인 거죠. 근데 이 연습실 딱 눈에 봐도 이게 좋습니까? 위에 보면은 실내 포차도 운영되고 있어요. 뭐 번데기, 똥집튀김, 프라이드 치킨, 쥐포, 뭐 오뎅탕 이런 걸 판매하는 건물에 어트랙트 연습실이 이렇게 뒤쪽 한 켠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악하죠. 피프티 연습실을 찾았을 당시 소속사 어트랙트의 재정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었다. 어트랙트는 2021년 설립된 신생 엔터테인먼트사다. 회사를 만든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가요계에선 잔뼈가 굵은 제작자다. 바비킴의 음반 등을 제작하고 양수경, 조관우, 윤미래, 심수봉 등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이 전홍준 대표의 이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자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다수의 신생회사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자금 사정이 튼튼하지 않다. 규모가 어찌됐든 투자한 그룹이 성공하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어트랙트는 피프티가 빌보드 차트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기 전까지 연습실 대여 비용도 내기 어려웠던 것 같다.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운 좋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피프티는 큐피드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피프티는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며 롱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피프티와 어트랙트 사이에는 균열이 생겨갔다. 그 가운데는 소속사의 재정과 체계 문제, 멤버의 건강 문제가 있었다. 이 탓에 어트랙트와 피프티는 원활한 소통조차 되지 않았던 듯 싶다. 먼저 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어트랙트였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프티에게 접근하여 당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 자, 이 당시 때만 해도 이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피프티 멤버들인데 왜 대표는 갑자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일각에서의 비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쭉 내려보면 이 언급이 된 외부 세력은 바로 안성일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더기버스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의 데뷔 프로젝트를 프로듀싱했다.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를 만든 장본인이다. 템퍼링,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템퍼링이라고 하죠. 어트랙트에게 동정 여론이 모아졌으나 판을 뒤집은 것은 피프티 멤버들이 나서면서다. 멤버들은 지난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고 알렸다. 소속사의 일방적인 활동 강행,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이 이유였다. 더기버스 측 역시 이날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언급했으나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고 예고했다. 사태는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다. 만약 피프티의 입장대로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소속사 어트랙트의 문제다. 반대로 템퍼링이 사실이라면 더기버스와 피프티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피프티를 두고 중소돌의 기적이라 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할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트랙트, 더기버스, 피프티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똘똘 뭉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트랙트 측의 동정 여론이 모이다가 피프티 멤버들이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하기 시작했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전혀 있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모든 화살이 쏠렸던